자, 첫 번째 경기. 이제 구마모토 대 이와타. 일단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부터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우선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가사키와 삿포로 상대로 3골을 좀 실점하면서 이제 불안정한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삿포로 상대로는 좀 승리를 좀 거둘 뻔했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2골을 좀 연달아 막히면서 이제 역전패를 좀 당하는 좀 수모를 겪기도 했어요.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삿포로전에서는 어느 정도 좀 반등할 좀 모먼트를 좀 만들어 했지만, 그 경기 역시 이제 여지없이 좀 역전패를 좀 당하며 계속해서 이제 좀 흐름이 많이 좀 안 좋은 그런 좀 구마모토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연승을 좀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센다이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연승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센다이 상대로는 이제 후반 막판까지 이제 비등비등하게 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후반 추가 시간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아쉽게 좀 이와타가 좀 패배를 하게 되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좀 그런 좀 무패행진을 좀 이어갈 뻔했지만 그러지 못했던 그런 직전 경기에 좀 이와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뭐 그래도 일단 뭐 이와타 같은 경우에는 고무적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좀 패배한 경기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좋은 경기 내용을 좀 보였을 만큼 최근 이제 이와타의 좀 경기력은 대체로 좀 좋은 편이고, 그리고 공수 밸런스 또한 잘 잡히면서 유스팅도 많이 좀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확실히 여전히 좀 기대치가 큰 그렇죠 이와타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아무튼 일단 요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이제 이와타가 이제 중원 싸움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며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현재 이제 측면 돌파와 그리고 수비 뒷공간을 이렇게 좀 쉽게 좀 허용하고 있는 그쪽 구마모토를 이제 이와타가 좀 잘 공략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다 보면은 뭐 원정이라고 해도 충분히 좀 이와타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구마모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와타에 비해 이제 뭐 경기 운영 능력이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좀 볼을 좀 소유해도 아무래도 운영보다는 그래도 빠르게 좀 전진해 이제 직선적인 좀 공격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번 경기는 뭐 이제 이와타뿐만 아니라 구마모토도 오히려 공격에서 저 적극성을 좀 크게 좀 드러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운영 싸움에서는 이제 이와타한테는 많이 안 되기는 그렇죠 구마모토기 때문에, 뭐 구마모토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득점이 좀 터져서 이제 반전을 좀 노리는 시기, 가장 그래도 결과를 좀 내는 데는 좀 최선의 좀 방안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구마모토가 역시 운영보다는 공격에 더 좀 포커스를 두는 플레이를 하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다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도 뭐 현재 뭐 구마모토보다는 이제 이와타의 그런 좀 경기력이 더 지금 좋고, 그리고 뭐 경기력뿐만 아니라 뭐 흐름이나 뭐 공수 밸런스, 뭐 운영 능력도 전부 다 이제 이와타가 좀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이와타 사이드로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와타 승쪽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봤을 때는 이와타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타 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이메 대 야마가타. 자, 일단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지금 수비 3명이 결장중. 자, 그리고 이제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자, 우선 이제 에이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야마구치 상대로 이기고, 그리고 고 상대로 원정에서 비기면서 나름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2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 중으로 이제 안정적인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에이메가 최근에 이제 이와타 상대로 대량 실점을 한 전적이 있지만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전에 비해 이제 실점률이 좀 낮아지면서 비교적 좀 나은 수비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이제 에이메가 한참 안 좋았을 때는 뭐 거의 뭐 매 경기마다 좀 대량 실점을 좀 했을 정도로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좀 대량 실점하는 빈도가 많이 좀 줄어들면서 그래도 약간 그렇죠, 실점률 관리도 좀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야마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패를 지금 기록 중이고, 그리고 매 경기마다 치고받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면서 지금 다득점 그런 좀 경기 양상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현재 뭐 야마가타가 뭐 공격은 좀 좋긴 하지만 그만큼 이제 수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제 치고받는 경우가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 뭐 야마가타의 경기를 좀 봤을 때는 난타전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좀 많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뭐 야마가타가 라인을 좀 올려서 적극적인 공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에임에도 라인이 올라간 야마가타 상대로 역습이나 침투를 좀 통해서 득점 기회를 잘 창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경기 템포도 좀 빨라질 수 있다, 이렇게도 예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뭐 이제 뭐 야마가타뿐만 아니라 에임에도 이제 충분히 공격에서 두각이 나타내지 않을까도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뭐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야마가타한테 있어 이제 더 유리한 좀 매치업은 맞긴 하지만 최근 야마가타의 그런 공수 밸런스가 크게 무너지면서 경기력 기복이 좀 크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이 경기를 지금 무작정 뭐 야마가타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좀 리스크가 좀 크다고 봅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최근 뭐 경기력적인 부분만 봤을 때도 뭐 에이메가 뭐 크게 뭐 떨어지거나 뭐 밀릴만한 부분은 좀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야마가타의 좀 정배 사이드는 좀 어느 정도 리스크가 좀 커 보인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그리고 오히려 뭐 이 경기는 뭐 에이메가 좋은 결과를 좀 만들 가능성도 충분히 좀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야마가타보다는 그래도 에이메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에이메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저는 에이메 프랜승,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J2 리그는 다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K리그 2 경기 성남대 천안시티. 자, 일단 성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 10경기 중 단 한 경기밖에 이제 이기지 못했을 정도로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특히 이제 득점력이 많이 좀 떨어지면서 결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물론 이제 대체로 유효슈팅은 잘 창출하고 있는 그런 좀 성남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중거리 슛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이제 유효슈팅의 질이 그리 좋지는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양가 있는 득점 기회는 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 결정력도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득점력 저조한 좀 득점력에 대한 그런 좀 요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이제 압도적인 리그 꼴찌였을 정도로 성적이 많이 좀 저조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반등할 모먼트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근래 이제 이랜드와 이제 아산 상대로 이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안산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지금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런 지금 성적을 좀 통해서 어느 정도 좀 반등한 그런 좀 최근에 좀 천안시티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좀 좋아지면서 지금 안정적인 수비를 좀 보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이제 실점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지금 이제 천안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3경기 중 이제 2경기에서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만큼 이제 수비가 좀 많이 좀 안정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이번 경기 역시 천안시티가 안정적인 그런 좀 수비를 좀 보일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도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이제 천안시티 좀 수비가 어느 정도 좀 좋아졌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최근에 이제 공격이 좀 단조롭고 좀 성남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성남이 좀 생각보다는 천안시티의 수비를 공략하기에는 다소 좀 버거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성남이 홈에서 저음을 좀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을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효율적인 공격을 좀 구사하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격에서 계속해서 이제 성남이 답답한 면모를 좀 보인다고 하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천안시티 쪽으로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경기로 이어지지 않을까도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지금 천안시티가 좀 성남의 좀 공격을 이제 좀 잘 틀어 막을 만한 요소가 좀 많은 경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천안시티의 그 안정된 수비를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아무튼 좀 중간에 좀 말이 많았는데, 네, 결국에는 일단 지금 흐름, 경기력적인 요소 모두 이제 천안시티가 크게 좀 밀릴 게 없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천안시티가 더 우세했기 때문에 이런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를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천안시티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천안시티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천안시티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대 부천. 자, 일단 화성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2명, 그리고 좀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포워드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쪽 화성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가 없습니다. 자, 일단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성남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최근 인천 상대로 진 경기를 좀 제외하면은 진 적이 없을 만큼 나름 좀 좋은 행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가 일단 최근에는 유효슈팅을 잘 만들지 못하면서 득점 기회 창출이 좀 저조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득점 기회를 잘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득점력 또한 많이 좀 떨어지고 있는 화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지금 무득점 경기가 좀 많을 정도로 이제 득점 기대값이 많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도 이제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홈뿐만 아니라 원정에서도 연승을 좀 거두면서 이제 원정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래 이제 중원 장악력이나 공수 밸런스가 더더욱 좀 좋아지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지는 경우가 좀 많아졌고, 그리고 이제 1선까지의 좀 볼 배급이 좀 잘 되면서 공격 또한 이제 원활하게 잘 좀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좀 개선이 좀 되면서 최근 제 4연승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쪽 부천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이 경기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자, 그래도 현재 화성 상대로는 부천이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자, 그리고 이제 중앙을 좀 중심으로 이제 공격 루트를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가며 이제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봅니다. 자, 아무래도 일단은 이제 부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좀 중앙을 좀 중심으로 해서 좀 다양하게 좀 공격 루트를 좀 만드는 식으로 이제 공격을 좀 풀어가고 있다 보니까 좀 생각보다는 이제 그러면서 생각보다 이제 공격이 좀 다채로워지면서 이제 전개 또한 좀 좋다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약간 부분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잘 살려서 부천이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그에 반해 이제 화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롱볼이나 크로스 비중이 좀 크다 보니까 공격이 좀 단조롭고, 그리고 현재 이제 부천의 좀 수비 밸런스가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제 아무리 뭐 화성이 홈이라고 해도 부천의 수비를 공략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뭐 공수 방면에서 이제 부천이 더 이제 박상 우세할 만한 72님 경기지 않을까 좀 별풍선 생각을 50개 해봐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박상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뭐 이 경기는 부천이 그래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계속해서 연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부천 사이드로 이제 접근하도록 할게요. 부천 승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승의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대 이제 부산. 자, 일단 김포 같은 경우에는 주전포워드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김포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주축 용병 선수인 좀 브루노 또한 이제 결장 의심이 사항이기 때문에 브루노의 좀 결장도 어느 정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비교적 지금 뭐 김포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크다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이제 인천을 좀 잡을 뻔했지만 이제 후반 막판에 이제 동점골을 좀 허용하면서 아쉽게 이제 무승부를 좀 거뒀고, 그리고 이제 4일 전에는 이제 FA컵 8강전에서 부천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좀 더 떨어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일단은 뭐 최근에 이길 만한 경기는 좀 아쉽게 놓치고, 그리고 FA컵에서는 이제 좀 떨어지면서 그리 좀 좋지 못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그쪽 김포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부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수원 삼성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면서 이제 기대 이상의 좀 결과를 좀 거뒀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직전 이제 수원 삼성전에서는 이제 부산의 경기 내용이 더 좀 좋았을 만큼 수원 삼성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두 팀 다 뭐 보통 이제 3백을 좀 기반으로 플레이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이번 경기 뭐 양 팀 다 3백 전술을 좀 기용한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좀 공격으로의 좀 전환 속도가 좀 빨라 어느 정도 좀 템포 빠른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김포나 이제 부산 모두 이제 뭐 직선적인 좀 공격 전개가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수비 라인이 좀 무너지는 경우가 좀 종종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물론 이제 상대 전적적 봤을 때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김포가 이제 부산 상대로 진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부산 상대로 4경기 연속 클린시트를 좀 기록했을 만큼 이제 안정된 수비를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부산의 그런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이제 부산과 달리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는 4일 전에 FA컵 경기를 좀 치르면서 이제 체력적으로 열세일 수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수비에서의 좀 집중력이 이제 부산에 비해 많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상대 전적에서는 뭐 김포가 이제 우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뭐 그런 약간 뭐 상성적인 부분을 좀 감안해도 이제 상승적인 좀 부분을 좀 고려해도 현재 좀 불안 요소가 그래도 더 많은 그쪽 김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봐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더불어 이제 이번 시즌 부산이 리그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을 만큼 이제 굉장히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좀 원정에서의 좀 극강인 그런 좀 부산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거는 저는 차라리 김포보다는 부산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부산 승쪽 보는 부산 프랜스 쪽으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 할게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부산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어도반을 본다고 하면은 이 경기를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산 프랜승의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이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감사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